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났던 초등학생 일가족 차량이 완도 인근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 인양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했던 조영의 아버지는 주변인들에게도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무안군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전남의 해상풍력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으며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의 차량이 완도 인근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직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완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2분쯤 이곳에서 80m가량 떨어진 가두리 양식장 끝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수심 10m 깊이에서 발견된 차량은 확인 작업을 펼친 결과 잠수부들이 40여 분 만인 5시 55분쯤 차량 번호판이 실종 가족의 차량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심 10m 깊이에서 발견된 차량은 앞부분 일부가 갯벌에 박혀 있는 상태였는데요. 다만 내부는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가방 등 일부 유류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송곡항 인근 바닷속에서 차량 부품 일부를 발견한 뒤 일대 집중 수색을 실시해 2시간 만에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유실물이 없도록 조치한 뒤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 인양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완도 송곡항에서 KBC 구영슬입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난 일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한 경찰이 수색에 나선 건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완도 바닷가를 수색한 경찰은 일주일 만에 바닷속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갔던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조윤아 양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실종 경보를 내리고 조양 일가족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양 일가족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건 5월 31일 새벽 4시쯤. 신호가 잡힌 곳은 제주도가 아닌 완도였습니다. 경찰은 완도 송곡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갔고 조양 일가족은 완도 명사심리 인근 펜션 등에서 5월 31일까지 약 8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조양 일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건 5월 30일 밤 11시. 송곡항으로 향하는 조양 일가족의 차량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송곡항 인근을 수색해오던 경찰은 송곡항 인근 앞바다에서 오늘 오후 5시쯤 조양 일가족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됐던 일가족은 오랜 시간 생활고를 겪어왔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까지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했던 조양의 아버지는 주변인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조양의 아버지가 지난해 6월까지 일했던 광주의 한 전자가전 복합 상가입니다. 조 씨는 이곳에서 4년여 동안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조 씨와 같은 층에서 일했던 이들은 조 씨가 오랜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코인을 머리도 다 펼쳐놓고 돈 많이 벌더라고요. 보면 그래프가 좀 되잖아요, 많이.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판매업체 문을 닫은 후에는 인근 상인들과의 교류가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의 집 앞에는 카드 대금 독촉장 등이 쌓여 있었고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일가족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통신기록 조회에 집중했던 경찰은 조 씨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경찰이 무안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획실과 상하수 사업소를 대상으로 공사발주 서류와 계약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자들 간에 통한 녹취록이 그게 나간대요. 아니 우리가 요구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막 이야기한대. 당시 일부 언론은 무안군이 선거를 앞두고 8억 원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고 10%를 뇌물로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돈이 형 군수 측의 선거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피고발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확인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추가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직 단체장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안군청은 이 같은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공식화한 만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KBC가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현안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은 지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가가치와 전남의 산업 체계를 뒤바꿀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지원을 계속 끌어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8.2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되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48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로 계획대로 2030년 조성이 끝나면 원전 8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 생산과 함께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목포 신안과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배후단지와 해상풍력 설비 제조단지가 조성돼 조선업 중심이었던 전남 서남권의 산업체계에도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토목과 건축과 금융 이러한 산업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된 산업이 이 전남에도 새로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지고 그런 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핵심입니다. 어권 피해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전라남도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연금을 조례로 제정해 에너지 생산 이익금의 주민 공유도 추진됩니다. 현 정부의 지원을 계속 이끌어내는 것도 관건입니다. 풍력산업 고도화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첫 단추는 잘 꿰지만 막대한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송배선로 같은 접속 설비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간 투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척법을 통해서 복잡하고 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은 지역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미래 신산업이자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전남대학 총장협의회가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력 육성을 건의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 전남 지역 21개 대학이 참여한 총장협의회는 오늘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 인력 양성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을 가리지 않고 첨단 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는 새로운 정부가 꿈꾸는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순천 민간공원 사업의 비공원 시설 면적이 광주나 제주보다 크게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세계지구에 대한 민간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을 평균 21%로 지정해 광주 9.6%, 제주 5등봉 12.4%보다 10% 가까이 높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비공원 면적을 늘려 아파트 건립 비중을 키우면서 민간 사업자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여수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웅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5%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여수시 의원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했다가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인근 주민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는 A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14억 원을 가로챈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30만 원을 받는 등 3년간 주변인들에게 439회에 걸쳐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소방공무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이어오고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쪼개기 수의 계약으로 무리를 빚은 여수시 보건소에 대해 시가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 감사실은 보건소 쪼개기 수의 계약 감사에 착수한 지 열흘이 넘도록 관련 서류만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이번 주 내 서류 검토를 마치고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실은 보건소가 24곳에 보건진료소 이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 계약을 맺고 담당자들이 간부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진보당 소속 오미화 전라남도 의원이 도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미화 도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전라남도 의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진보하는 호남 정치를 위해 의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정신